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라이트의 새 얼굴 윤송아입니다. 이번 주 내내 리브라와 암호화폐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부터 리브라 청문회까지 이른바 미국발 암호화폐 소식들로 아주 그냥 정신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소식들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본 분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뵀는데 일주일 동안에 뉴스가 너무 많았는데 다들 모든 언론 매체에서 리브라 페이스북 얘기만 해갖고 사실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23억 명 정도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리브라가 페이스북 쪽에서 암호화폐 관련 뉴스다 보니까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시장에 실제로도 영향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좀 꼭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에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스펀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고수 스펀키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방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리브라가 요즘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하게 뭐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트위터로 네. 이제 사실 다룰 정도였다면 거의 말 다 한 걸로 알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신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으므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떠들썩하게 하게 한 이 트윗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트위터의 내용을 보시면요. 리브라는 화폐로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페이스북이 은행이길 원한다면 규제의 대상으로 편입돼야 한다.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며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마약 거래 등 불법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화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달러이다. 입니다.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어떤 화폐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페이스북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쵸? 워낙에 이용자가 많고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가입이 되셨을 정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글로벌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달러를 대처하는 화폐가 작동을 한다 그러면 네. 뭐 발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내용의 트윗을 날렸을 수도 있고 한 가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트럼프는 우호적이라고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시각인데 왜 이런 트위터를 날렸냐에 대해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암호화폐나 이렇게 규제되지 않은 시장을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트럼프가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지금 기득권이 갖고 있는 표심에서 향방이 갈리겠죠. 그래갖고 지금은 아무리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한다 해도 비트코인 지지 발언을 하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지금은 무조건 현재 경제 시스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하루 전에 뉴스를 보면 그런 말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줘야 돼요. 지금 만약에 트럼프까지 옹호 발언을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의 경제 정치 시스템이 네. 흔들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걸지 아니면 이 리브라라는 존재에서 굉장한 어떤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트코인을 비하하는 네. 좀 굉장히 위험하다는 형태로서 이제 발언을 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잊고 계신 분이 있는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뭡니까? 이게 그냥 탈중앙화. 네. 탈중앙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게 경제 위기, 하도 이제 나라에서 그 화폐를 많이 찍어내다가 10년 전에 경제 위기가 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중앙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탈중앙화 화폐가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정부도 이걸 환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까지 이렇게 나온 거 봤을 때 이제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정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를 우습게 생각했다.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신경을 쓰고 있는 트럼프가 신경 쓸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는 계속 강해질 거고 앞으로도 강해질 것이며 이제 비트코인은 모든 것을 제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나 비트코인을 응원하시는 이제 암호화폐 이제 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큰 호재였고 각본대로 가고 있다. 약간 이런 스탠스를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 어떻게 보면 스토리적으로 그동안 규제를 안 받고 있었다는 게 무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제 알아주는구나. 모두들 관심을 받는구나. 뭐 이러면서 또 새로운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전 세계에서 리브라를 화폐로 사용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브라가 참 재미있는 게 네. 비트코인은 아까 스펀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인해서 뭐 우리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그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의미로 쓰이는데 리브라는 사실 청문회에서 이제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개발을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백서에는 탈중앙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청문회에서는 정작 한다는 얘기가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달러보다 더 누구한테 돈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밝혀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런 지금 기존 경제 시스템에 부합이 된다는 의미를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리브라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는 전혀 다른 화폐고요.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정반대 입장에 있는데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앙화된 데서 관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정부가 개입돼서 만약에 리브라를 관리하게 된다면 23억 명의 돈의 흐름을 출처를 알아낼 수도 있는 달러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지금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리브라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입장의 사람들한테는 반대 입장이에요.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왜 리브라를 자꾸 공론화하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약이라도 주사를 맞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마약이 주사돼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일단은 지금의 이런 하락장은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마약과 같은 뭐 스팀팩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다고는 안 봅니다. 스펀키님은 어떻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실현 가능성은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더, USDT도 있고 USTC도 요즘에 이제 한참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 US 달러가 담보가 돼주는 역할을 하면서 1대1 비율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US 달러 코인이에요. 말 그대로 USDT, 그러니까 USD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기존 그 화폐에서 벗어나지 않는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그걸 좀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에 이게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운영이 되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요 페이스북 리브라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정말 큰 대기업들이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는 몇 개 기업들도 지금 등록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측에서 딱 100개 기업만 지금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100개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유동자산이 1,000억 이상이 있는 약간 그런 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라이선싱을 갖고 있는 그런 좀 큰 전략적 파트너들 딱 100군데만 선택을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리브라를 이제 자유롭게 활용을 하면서 파트너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큰 인프라를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거기 지금 들어가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그 헥사 그룹에서도 지금 이 리브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자산 자체가 넥스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화폐 종이 쪼가리 쓰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이끌어갈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기업들 지금 다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난리고 결국에는 그 엄청난 전략적 파트너들이 다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게 됐다. 그리고 다 리브라로 활용한다. 당연히 그러면 실용화되면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이 기업들 로고를 보니까 와, 정말 위협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와, 여기 보시면
매우 위협을 느끼고 있나 봐요. 뭐, 네,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굉장히 제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펀키님 이야기에 조금 좀 네. 플러스를 하자면 아까 뭐 유동자산이 1,000억 원 정도를 얘기했죠. 그럼 100개 기업이면 그 돈이 얼마예요? 네. 10조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엄청나죠. 그래서 아까 스펀키님이 청문회를 다 보시고 저한테 이제 영어가 짧은 저한테 조금 알려주신 내용을 말하면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한 얘기가 우린 돈이 많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 그리고 달러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전날 받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페이스북의 화폐 자체가 1,000억의 유동성을 가진 기업 100개가 합쳐지고 페이스북의 자본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봐라. 우리는 달러가 있다. 달러를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업들이 보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리브라의 지금 확장력이나 그런 뭐 기업 가치가 어마무시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청문회에서는 나온 내용 중 좀 자주 나왔던 내용이 너네 이거 스캠 아니냐, 사실 사기 아니냐, 이거 돈 찍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여러 가지 했는데 이만큼 저희가 자기네가 이제 발행할 리브라 코인을 담보를 해줄 US 달러가 끝도 없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그런 위협을 느꼈던 걸로 뭐 생각이 됩니다. 테더가 US 달러를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리브라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도 많이 담보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이건 스펀키님이 하시는 게 왜? 담보요. 그러니까 네. 담보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어떤 유동 자산만 있다면은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퀄리피케이션에 어떻게 보면 통과를 하게 되는 건데 즉 지금 뭔가 바로 이제 팔아서 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단순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나라의 화폐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네. 또는 뭐 주식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뜻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럼 리브라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자산들이 리브라 코인의 담보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브라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융합시키는 것 같은 또 그런 저게 느낌도 들어요.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아까 100개 기업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식 얘기하셨는데 리브라 자체 안에 만약에 그 주식의 가치를 담보로 할 수 있으면 그 100개 기업들이 다 주식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페이스북 23억의 인구들이 주식을 리브라를 담보로 사고 팔게 돼버리면 그 이제 기업이 자금을 받아갖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로 인프라를 개발해서 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이 되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엔웨이 만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듯이 이게 강한 나라들끼리 뭉친 것처럼 강한 기업들끼리 뭉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뭐 동양 철학가 분도 장자분인가 그분도 옛날 예언서에 쓴 거 보면 국가를 넘어서는 기업이라고는 안 하고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영화 보면 기업이 국가의 권위를 넘어가는 기업들이 나와서 기업이 뭐 우주선으로 통제하고 이런 네. 재밌는 공상과학 영화 맞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렇게 기업들이 뭉쳐버리면 네. 국가의 뭐 힘을 넘어서는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예상을 한번 해보는 정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리브라에 대한 규제는 좀 강해졌지만 비트코인에게는 좀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뜻일까요? 당연히 좋죠. 왜냐면은 그 암호화폐의 아버지가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리브라도 결국엔 하나의 암호화폐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청문회에서 정말 자주 나왔던 내용인데 계속 이제 리브라와 비트코인을 엮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호화폐면은 그 암호화폐를 모든 걸 그냥 다 통으로 보고 있지 네. 이게 뭐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네 리브라 이거 찍어내는 거 아니냐, 뭐 비트코인 이거 다 뭐 이거 스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코인 쪽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펀드 전문가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답변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다. 네. 뭐 그 누구도 이 중앙에 있어서 뭔가를 통제할 수가 없는 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있으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완전한 탈중앙화
하나의 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리브라는 다르다. 중앙화돼 있다. 페이스북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 비트코인 그 누구도 통제를 못한다. 하지만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사업을 어떻게 보면 얹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거지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브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데피니션을 이번에 좀 잘 딱딱딱 떨어뜨리면서 많이 어떻게 보면 해주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 공개가 돼서 코인 바닥에 이 정도의 홍보가 또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네. 역대급 마케팅과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능성은 더 크고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탈중앙화인 부분이 요번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무게가 많이 실렸어요. 왜냐면은 좀 왜 다른지를 해야 되니까 모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중화가 되면서 네.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앙 단체가 있고 리브라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단 비트코인은 그게 없다. 정말 진정한 탈중앙화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완전 어떻게 보면 파티를 하면서 진짜 우리의 메시지가 네. 전 세계에 알려졌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 트럼프와 비슷한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이 또 궁금해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트럼프하고 트럼프 의견에 그러니까 동조하는 사람들, 네. 동조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을 좀 지지하는 성향을 원래 갖고 있는데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다들 아시는 대선 일정이 남았었는데 아주 페이스북하고 트럼프의 일을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네. 강경 발언이 나왔죠. 사실은 그렇죠. 뭐 9.11 테러보다 더 끔찍하다. 비트코인은 뭐 이런 그러니까 리브라는 비트코인을 네. 얘기한 게 리브라는 그런 얘기를 다 한 게 보면 당색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요. 민주당 의원들인데 근데도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강경 발언을 했지만 리브라에 대한 강경 발언이지만 전체적인 발언은 뭐 맥락은 뭐냐 기술은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해야 하는 데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상황 자체는 정치적인 상황이 엮여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리브라가 너 모르고 난 모르겠고 그냥 네. 페이스북 니네가 싫어 이런 뉘앙스였고 반면에 좀 제가 공화당 의원 쪽에서는 암호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미국이 만약에 새로운 디지털 경제 지불화폐 시스템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누군가 할 것이다. 이런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누군가가 직역을 안 했는데 누군가는 네. 여기서 너무나 뻔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먼저 만약에 이런 기술 개발에 들어가서 미국보다 선점해버린다면 미국이 위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쪽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이번에 나온 일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기존 금융계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 하원 금융위는 리브라 프로젝트 당장 중단하라라고 발언을 했고요. 영국은행 마크 카니 총재는 포르투갈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연례 심포지엄에서 페이스북 암호화폐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재무장관님도요. 오직 정부만 법정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한 반응인가요? 이게 다시 또 이제 아주 펀더멘털로 들어가는데 네. 암호화폐 하면은 따라다니는 단어가 뭡니까? 탈중앙화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중앙 정부가 이걸 사실 반길 수가 그쵸.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탈중앙화 시스템이 정말 정부들이 이제 위협하는 단계가 까지 온 게 아닌가. 뭐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사실은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당연한 건가요?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청문회에서도 이게 재차 나왔는데 네.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이제 디지털 시대인데 당신들이 우리의 이노베이션을 막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네트워크다. 그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굉장히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어떤 특정 펀드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자기네는 5년 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 탈중앙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미래를 믿었고 그 기술이 너무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그 기술 네트워크 위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타트업 한 150군데 자기네는 투자를 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노베이션이 만들어져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으면서 지난 5년간 이 스타트업 본인들이 투자했던 150개의 스타트업들 중에 스타트업이 지금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한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거의 이제는 이 시장이 이제 급속히 커가면서 그 일자리 창출되는 것도 지금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상상 초월의 지금 이노베이션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 이걸 너희가 막을 것이냐. 야, 거의 이런 식으로 도발하시 얘기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막는다고 누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막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부와 은행에서 리브러를 비롯한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화폐 발행권이 국가에서 만약에 민간으로 이전이 된다면 네. 지금까지 국가 간의 권력,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수단이 많이 저하되는 거죠.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게 정부가 해갖고 경제를 뭐 위기 때 구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과열돼 있을 때는 또 진정도 시켜주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걸 민간 기업이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할 수 없겠죠. 저 같아도 용인을 안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을 페이스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걱정을 하니까 이거는 달러가 기반이 돼 있고 그리고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펀키님이 말한 탈중앙화가 비트코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냥 달러를 디지털화 한 정도뿐이 안 되니까 관리를 하려면 니네가 관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뉘앙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게 정치적인 방해 요소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리브라 코인이 처음부터 중앙집권에서 쓸 수 있는 코인으로 발행되는 의미로 만들었다면 사실상 프랑스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우려를 표방한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노땡큐했습니다. 리브라 반대한다.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돼요. 어제 일본에서까지 발표를 했어요. 제일 지금 일본하고 미국 관계가 좋죠. 근데 일본 네. 쪽에서도 논평으로 리브라는 검토를 더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중국 쪽에서만 오케이, 이거 좋은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간의 이제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솔직히 말하면 환호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절망할 만한 분위기도 아닙니다. 혼전장상으로 흘러들어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유의하셔야 돼요. 사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미국 상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지난 7월 16일과 17일에 걸쳐서 열렸는데요. 두 청문회 모두 페이스북 칼리브라 총괄이자 전 페이팔 회장인 데이비드 마커스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죠?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떻게 이게 좀 정당화 시키려는 건데 사실 그 내용보다는 저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네. 그냥 굉장히 정치였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거 이렇게 좋게 포장하려는 측과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트럼프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를 옹호하는 쪽 그냥 모든 것을 위협한다는 쪽 그냥 많은 대화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오고 갔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정부 측에서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다. 네. 이노베이션이 이런 거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혈전들이 그냥 연속이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어떤 입장 발표를 했었죠? 최종적으로는 네. 페이스북이 아까 신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너희가 통제할 수 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달러 담보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가 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우리 같은 경우 이 많은 위대한 기업들이 다 본인들의 그런 유동 자산들을 담보로 이제 들어오고 동시에 본인들도 그냥 돈이 많다. 걱정할 거 없다. 이거 사라지거나 뭔가 그거 없고 이 코인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산으로 담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어필을 하면서 대충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또 공격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왜 미국이 아니라 스위스를 본거지로 뒀냐라는 이야기를 또 했는데 왜일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미국 쪽에서 지금 SEC 쪽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근데 스위스 쪽에서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출시하려면 이제 일단 스위스 법이라도 따라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거고, 그리고 스위스를 간 것 때문에 뭐 조세피나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미국의 법망을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5IG라 그래서 전 세계를 뭐 감시하는 국가 중에 스위스는 미국의 우방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스위스도 미국의 정치적인 압력이나 경제적인 압력을 피할 수 없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5IG라 그러면 뭐 호주,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정도 되는데 그 5대 국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로 에서 사업을 법인을 내거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통제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지금 사실 지금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청문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무슨 가이드라인을 안 주니까 자기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애먹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냐? 왜냐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자본력도 약하고 돈도 얼마 없고 어떻게 보면 빡세게 뭔가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법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좋은지 아니 이게 괜찮은지 안 좋은지도 사실 식별이 안 되는 지금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부분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뭐 의도치 않게 불법적인 걸 하고 있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느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자금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SEC에 딱 찾아가면은 걔네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다음에 IRS에, 그러니까 뭐 IRS 쪽에 찾아가면 또 걔네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여기를 찾아가면 얘네 또 다른 얘기.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에 있어서 보호해줄 그 인프라만 구축을 하는데 이 업계, 암호화폐 업계에 오는 스타트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낭비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라든지 어느 정도 좀 규제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들이, 왜냐면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논쟁들이 좀 나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도 아직 선진 IT 기업 문화인데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없어갖고 저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부 요구를 좀 이런 명확한 규제가 없으니까 스타트업들이 정당화 사업을 하려다가 불법적으로 자기네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못 잡아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번 리브라 청문회를 좀 보고 우리나라 정부도 좀 움직임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한 주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청문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까지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덕격이 요동치고 있죠? 네, 지금 저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에. 가격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을 때 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어떤 투자가냐에 따라서도 이걸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일원이거든요. 저는 엄청난 호재로 생각하면서 뭐 이보다 좋은 노이즈가 세상에 또 있을 수가 있을까,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냉혹하고 달랐어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그 청문회 시작과 그 부정적인 오라, 그리고 트럼프의 트위터, 막 여러 가지 그런 출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추가적인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급반등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형태의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가격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은 청문회에서 뭐 나쁜 얘기가 나올 때 가격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반격이 나오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는 모습들을 비트코인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였는데 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리브라가 단기적으로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단기 방편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하고 리브라를 구별할 수 있는 시장에 전문가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원이든 상원이든 리브라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구분이 안 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라는 암호화폐, 비트코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암호화폐 통칭 비트코인과 같은 거예요. 리브라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리브라에 대한 옹호 발언이 좀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버리고, 안 좋은 발언이 나오면 떨어지고. 왜냐하면 리브라는 또 시장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그 기준이 되는 게 비트코인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이 현상이 나온 건데 나중에 돼서 이제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뭐 종목이 갈리고 그다음에 뭐 펀더멘탈이 갈리게 되면 그때는 개별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지금은 청문회도 보면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리브라 그 외에 뭐 이더리움 리플은 아예 나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전문을 다 보지 못했는데 다른 코인들은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원 상원의원조차도 비트코인은 그냥 모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동일시해버리는 이런 입장이 돼버린 거죠 사실. 되게 웃겼어요. 청문회에서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시는 그분이 실제로 그냥 똥코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쉿코인. 그래서 그 전문가들에게 혹시 내가 듣기로는 암호화폐 코인은 두 종류가 있다. 비트코인이 있고 쉿코인이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똥들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재미있는 상황도 좀 나왔었어요. 청문회에서 좀 약간 갑자기 일부러 기억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무지해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글의 쉿코인이라는 단어의 그 어떻게 보면 검색량이 그 순간 급등을 하면서 도대체 이 똥코인이라는 게 뭐냐 하는 식으로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럼 그래서 그때 쉿코인 발행하고 이러면은 갑자기 막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검색을 했다는 거 자체가 그런 코인이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외에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말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비트코인과 똥코인이 있는 걸로 알고 비트코인과 쉿코인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코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냥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마음이 조금 묻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읽어야 되는 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도 비트코인 하는데 알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이 시장 참여할 때 맨 먼저 접근하는 건 비트코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때 좀 많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좀 투자를 진행하는 게 올바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소란했던 미국 청문회 이후 17, 18일 이틀간 프랑스에 모여서 페이스북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리브라의 잠재적 위험성이라고 하기는 뭐 네. 별게 없습니다. 아까도 뭐 국가에서 이제 논평을 한 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기관 말고는 화폐를 발행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고 사실은 프랑스나 일부 국가들이 걱정하는 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물 화폐에서 뭐 달러가 강세가 맞는데 디지털 화폐 자체에서도 리브라 같은 23억 유저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도 13억, 14억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죠. 아무리 많이 잡아도 16억이에요. 중국에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16억을 얘기하는데 페이스북은 그냥 23억의 인구,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국가라 그러면 23억이에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돈이 쏘인다 그러면 지금의 달러 지배력보다 더 큰 디지털 달러 지배력이 생겨버리니까 그 안에 만약에 그렇게 돼서 리브라가 그런 위치로 가게 되면 물론 페이스북 본사가 그 지위를 가져갈지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만약에 정부가 그 지위를 가져가게 된다면 프랑스나 이런 아무리 미국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지금 가장 무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발언을 했는데 중국만이 네. 왜 페이스북과 대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만이 옹호 발언을 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가 해외까지 알아보면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23억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면 중국은 어차피 기축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은 못 해요. 왜? 미국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한 역사가. 근데 단 엔화나 유로화처럼 이기축이라도 될 수 있다면 네. 거기에 그러니까 2인자라도 될 수 있다면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 미국이 디지털 화폐에서 환경에서 리브라든 뭐든 뭐 구글도 있고 이제 아마존이 나오게 되면 더 위협을 하겠지만 걔네도 있어서 그건 오케이 질 수도 있어. 단 이기축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지위보다 훨씬 더 격상하는 화폐지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중국의 본연의 뜻 아닌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사실 이 페이스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이버상의 가장 큰 나라라고도 그쵸, 볼 수 그 있잖아요. 나라죠. 네. 그 큰 나라가 이렇게 침범을 하면 미국이란 이 강대국을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한 거겠죠, 중국 측에서는? 네, 그렇기도 하지만 중국 자체가 느끼는 건 자기네들도 발권력을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막은 게 기업들이 네. 가지고 걸 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페이스북이 먼저 선수를 쳐주면서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는 발표를 못 하거든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있어서 갑자기 중국이 디지털 암호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러면 외교 분쟁이 일어나겠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여타 다른 기업들 아니면 미국이 먼저 나서주길 바란 뉘앙스인데 4년이 됐어요, 개발한 지가. 중국 기술력이면 4년이 이미 제품이 나오고도 남았겠죠. 근데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아, 먼저 네, 해라. 페이스북에서 먼저 딱 때려주니까 네. 2인자로 발표를 딱 할 수 있었던.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번에 옹호 발언을 뭐 중국 측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시장에서. 보충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네. 지금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이 뭉쳐서 지금 이 코인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부들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의 영향력은 사실 그 웬만한 나라보다도 강해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 많은 인구를 갖다가 휘둘릴 수가 있는데 사실 상상 초월의 힘을 지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지금 리브라라는 이 코인, 이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안 쓰고 리브라만 쓸 수도 있고 뭐 네. 위안을 안 쓰면서 리브라만 쓸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도 원 안 쓰고 리브라만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 기업들이 사실상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리브라로 인해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통 얼마나 갈까요? 일단 그 진통은 저도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뉴스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저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이거 굉장히 단기적인 고통이고 네. 결국에는 지금 가만히만 있더라도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얼마나 지금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는지 지금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이 리브라 관련된 토론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뜨겁고 많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의 주목까지도 받고 있는 이런 네. 상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무조건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고통을 좀 웬만하면 다 신경들 쓰지 마시고 네. 그냥 좀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모든 가치가 굉장히 크게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코인캐스터가 간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따다다다다다다 자체 BGM.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여러분의 코인캐스터 김도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거북이의 주방이라는 곳 앞에 와 있는데요. 거북이의 주방, 여기가 어디고 뭐 하는 데인데 생각되시죠? 바로 코인으로 음식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는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여기 이렇게 비트코인 accepted here, 우리 비트코인 받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팍스경제TV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선 안에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코인으로 결제를 한 분들이 계시나요? 네, 지금까지 코인으로 결제하신 분들이 꽤 있었고요. 처음에 비트코인을 받았을 때 1비트코인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그거밖에 안 했었는데 그때 그 외국인들이 단체로 한 20명이서 막 음식을 먹고 결제를 했던 것들이 그날 하루 받았던 게 막 1.5비트, 네, 한 6개월 동안 받았던 비트코인이 한 4비트 정도가 됐었고 그때 저도 팔지 않았으면은 수익을 많이 봤을 텐데 저도 돈이 많이 없어서 팔아서.
저희가 2년 차 때 인수해가지고 그 가게를 하게 됐고 지금 이제 5년째. 네. 별별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단계 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속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와서 그분들이 뭐 하십니까? 이거 여기서 와마스로 결제하는 거 보여주면서 진짜로 받는다. 이거 가짜가 아니다. 그때 막 다이아몬드 등급이다. 뭐 여기서 더 뭐 오면은 등급이 더 있다 막 그러면서 다단계 맞네. 네, 다단계 맞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팡 깨뜨리고 원래 이런 거는 아시죠, 여러분? 조금씩 비벼 먹는 게 맛있는 거. 더. 찍어서. 그거. 너무 맛있어, 진짜. 네, 그럼 지금부터 결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10,000원은 그 가격이 에이다 같은 경우는 105.9개거든요. 네. 105.9개. 이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갔어요. 네. 바로 가도 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진짜 바로 입금 사용해가지고 결제가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무언가 밖에서 실생활에서 코인을 사용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한데 여러분도 보고서 지금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실생활에서 사용을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두 분은 사용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전 솔직히 한 번도 없고요. 네. 왜냐면은 오를까봐. 오를까봐. 아까워서. 아까워서. 일본에서 실제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그 거리 이름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다큐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암호화폐를 아무도 결제를 안 해요. 비트코인인데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오를 거라고 판단하니까 비트코인을 결제를 안 해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암호화폐로 결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제는 편리할 수 이제 진화해서 편리하게 되는데 오를 거라는 자산의 느낌을 많이 가. 화폐보다는 뭐 화폐도 자산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결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못한 거예요, 사실. 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쓰고 나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속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배 아파하면서 스펀키님은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 비트고수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네. 활용을 하면서 좀 푸드 페스티벌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페이먼트 역할을 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찾아뵙고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작동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고. 네, 이 시장에 정말 아직도 좀 미숙한 점이 많고 서로가 뭔가 이걸 실사용화 시키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개발을 한다고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실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방법들을 좀 많이 좀 다른 솔루션을 네. 찾아야 했는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 써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언젠가는 좀 좋은 그런 플랫폼이 하나 나와가지고, 네. 많은 그런 그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편리함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코인라이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금주의 코인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람다가 업비트와 IO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에 무한정 확장 가능한 데이터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고요. 다중 체인 데이터 협업 스토리지까지 구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콘 소식입니다. 하이콘은 빗썸 2라운드에 참가해 경쟁 코인들 속에서 2위를 차지하고요. 성공적으로 빗썸에 상장되었습니다. 마지막은요. 푸카오 글로벌의 피코의 상장 소식인데요. 국내 거래소 코인빗의 7월 3일 상장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 보안 문제 위험을 해결하고자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피코는 해커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제 해커가 사용하는 백도어를 탐지하고 지갑에 대한 실시간 위협을 감지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보안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세계 10위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아이닥스에서 IEO를 진행했을 때 완판이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서 발생하는 해킹 도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푸카오 글로벌 보안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IEO 완판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 소식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나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뜨거운 토크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일단은 솔직히 리브라 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단기간으로 볼 거라고 보는데요. 네. 좀 씁쓸하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갖고 이슈를 만들어서 청문회 나가갖고 비트코인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결국엔 현물 화폐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리브라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이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비트코인의 성장을 믿는 사람들로서 근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한 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 처방이라도 해야 하지 않으면 네. 정말 이 시장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이 팽배했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방송할 때도 네, 그 순간을 모면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스펑키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잘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고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일원이 돼서 그냥 아주 그냥 잘 보관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많은 부를 갖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가 대세가 될 거예요.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대세가 돼야겠죠? 네, 비슷한 생각이고 동감하고요. 저런 의견들이 좀 힘이 모여서 비트코인이 청문회에 올라설 수 있게 네. 리브라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코인 라이트 이렇게 인사할까요? 코인 라이트 다음 주에 뵐게요.